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 오늘은 기업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에 대한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또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기업가 정신, 마케팅이라던가 정부 지원 과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쭉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기업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그냥 쭉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에 화면 띄워드릴 거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잘 아시는 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크게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처음에 설립 절차하고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쉽고 간단해요. 뭐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면 법인은 당연히 복잡하겠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립하는 비용이 들어가진 않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개인이 되는 거고요. 법인은 법적으로의 하나의 인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법적으로의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거라 거기에 대한 뭐 등기를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하나 처음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 자본금의 문제는 이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는 뒤에서 한 꼭지로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자본금은 지금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0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책임은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가 전부 책임을 짓는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다 벌고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게 개인 사업자지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주주가 그 주주의 내 퍼센트만큼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말 그대로 그때마다 변경 사항을 등기소를 통한 등기 업무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유지 비용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가 좀 저렴할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좀 더 유지 비용을 많이 내는 높은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자 인건비와 이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보통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급여 비용 처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그 대신 그리고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르죠. 법인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놓고 대표이사 역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의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익 분배 부분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사용에 제한이 없고요.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있죠. 정해진 급여를 받아가는 거고요. 내가 대표이사면서도 주주이다라고 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해서 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세율을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2%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0에서 25%의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세무서라든가 회계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연 매출 기준으로 얼마가 이상이 되면은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40% 정도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자영업 같은 분들도 이 카드 결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를 꾸준히 유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카드 결제가 꽤 많아졌죠.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유형별 세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나오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앞에서
10%에서 25%까지 세금을 낸다라고 해서 과세 표준으로 봤을 때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하면 10%, 2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 22%, 3천억이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일 때는 15%, 4,600에서 8,800까지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또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 38%, 3억 원에서 5억 원 40%고 5억 원이 초과되면 얼마죠? 그렇죠. 42%예요.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게 보시는 거에 여기서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개인 사업자의 내용이 전부 다 매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내가 1년에 1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매출이 1억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억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1억 매출이 다 번 돈은 아니죠. 말 그대로 매출이 1억이고요.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요. 뭐 다른 뭐 외주를 줬다면 외주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제하고 이 기본적인 업종별 과세 표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 이 부분은 아마 세무서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뭐 상담을 하셔도 정확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한번 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최대한 찾아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세 표준이 매출액으로 잡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돈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요. 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말 그대로 영리법인이라는 건 구성원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이 영리법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는 것, 혹은 여기에 주주들의 돈을 벌어주는 것이 목적인 회사를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이 돈을 전혀 안 버는 건 아닙니다. 뭐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사회적인 뭐 이런 부분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익 활동, 경제 활동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비영리법인의 법인 이익 창출 이익은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면 월급 못 받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계약된 그런 급여는 다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을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다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분들이나 뭐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사회적 경제, 요즘에 뭐 소셜 벤처라던가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아주 그냥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 너무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이런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해보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 경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니까 이 잘 사는 사람, 이 자본 세력들은 늘 잘 먹고 잘 산다는 패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일자리라든가 주거 문제, 또 육아, 교육 이런 문제 등 인간 세계, 이거는 뭐 인간의 생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영역에서의
경쟁과 이윤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여기서는 서로 상생을 하고 나눠서 갑시다라는 거 나온 게 사회적 경제고 가장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협동조합이라던가 마을기업, 뭐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하나로 이제 다루어서 이제 서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사회적 경제가 지금은 가장 뭐 그래도 굉장히 핫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큰 혜택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 일반적으로 법인 회사라든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뭐 아마 제가 알기에 3년, 2년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걸 준비하시려면 정관이라든가 이렇게 손보실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런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기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들이 있으실 텐데 그쪽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온라인상에서는 인터넷에서 아마 사회적 경제 찾으시면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진흥원 같은 거,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또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고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는 관리를 하는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사이트, 저희 이제 호프메이킹이라는 희망공작소 사이트에서도 그 이 사회적 경제 혹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서류라던가 그런 이제 설명을 좀 넣어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협동조합도 설립을 해둔 경험도 몇 번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회사 이 희망공작단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개인기업과 법인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크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들, 1인 창조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혹은 각각의 사업체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멀쩡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